스퀘어 라운드 쉐입의 유수분 제거해 주었어요. 꾸안꾸 핑크나 옐로 중 아무거나 팔레트에 덜어주시고 플랫 브러쉬 사용할 건데, 브러쉬를 보관할 때 젤로 코팅을 해줬던 것을 아세톤 혹은 젤 리무버를 이용해 세척하고 사용해 줄게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만 얇게 발라줍니다. 너무 많은 면적이 발라진 경우에는 닦아서 제거해주고 10초 큐어링 해주세요. 그 다음 두께감을 줄 수 있는 김미 베이스 젤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30초 큐어링 합니다. 팔레트에 클리어 젤을 원콧 바를 양만 덜어주세요. 저는 4-5번 떠오면 3콧하고도 젤이 남는다고 했었어요. 원콧이니까 2번 정도 떠오면 넉넉할 거예요. 손톱의 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원콧에 필요한 젤의 양이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떠온 양을 기억해두고 작업 후에 남는 젤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을 찾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믹싱하고 남은 젤 보관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한 번 더 떠주겠습니다. 얼음 네일에 사용할 이 아이스 파우더 핑크를 우드 스틱의 평평한 부분에 절반만큼 떠준 뒤 클리어 젤에 넣고 믹싱해주세요. 파우더류는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메탈 파우더처럼 문질러서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파우더 자체를 젤에 믹싱해서 사용하면 은은한 펄감과 광채가 상승하기 때문에 컬러 젤 없이도 예쁜 얼음 네일이 가능해요. 공병 브러쉬 사용해 줄 건데 컬러 젤과 투명 젤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파우더나 글리터를 사용할 젤 공병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더나 글리터용의 젤 공병이 없는 경우에는 컬러를 바르는 용도의 젤 공병을 사용해 주시는데, 젤 코팅 되어 있는 경우엔 마찬가지로 세척 후에 사용해 줍니다. 브러쉬에 젤을 충분히 먹여준 뒤 적당량을 떠서 컬러링 해주세요. 우리가 아이스 파우더랑 클리어 젤을 믹싱해 줬잖아요. 클리어 젤은 논 와이프 제품이라 큐어링 후에 바로 파우더를 문질러 줄 수 있어요. 40초 큐어링하여 바로 파우더 작업 해줄 건데, 혹시라도 굴곡과 먼지가 걱정된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0초 큐어링 후에 클리어 젤 바른 후 40초 큐어링하여 파우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큐어링 후 바로 파우더 작업 들어갈 거라 40초 큐어링 해줄게요. 스펀지 팁에 파우더를 찍어서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메탈 파우더처럼 문질러 주세요. 잔여 파우더를 털어내고 물티슈로 잔여 파우더를 제거하는 작업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아이스 파우더는 파우더 위에 클리어 젤이 도톰하게 올라가야 제대로 된 광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클리어 젤을 두껍게 바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오버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초과, 과잉이라는 뜻의 오버와 깔다, 쌓다라는 뜻의 레이가 합쳐져서 젤을 평소보다 도톰하게 올려주는 작업을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클리어 젤을 이 정도 떠서 큐티클 근처에 올려준 뒤 젤을 살살 밀어 올려 라인을 맞춰줄게요. 이때 손톱을 아래로 기울여 주셔야 젤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겠죠. 손톱을 아래로 기울여 준 뒤 라인을 맞춰주세요. 뭉쳐있는 젤을 아래로 끌어서 살살 펴주시는데, 브러쉬를 최대한 눕혀서 작업해 주셔야 표면에 젤을 적당히 남기면서 끌어오기 수월해요. 젤을 손톱 끝에 충분히 끌어온 뒤 프리엣지를 감싸주듯이 커버해 줍니다. 클리어 젤을 발라놓은 그림인데 두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 그림의 경우 젤이 손톱 끝부분부터 두께가 얇아져 있고 프리엣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위로 두껍게 바르더라도 프리엣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유지력은 올라가지 않아요. 반면에 이 경우는 손톱 끝까지 젤을 끌어준 뒤 프리엣지를 덮어주듯 감싸주었기 때문에 프리엣지가 두꺼워져서 유지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곡선 형태의 손톱을 일자로 펴주고 프레엣지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클리어 젤을 이렇게 발랐을 때 프리엣지를 보호해주는 젤의 면적은 이 정도인 것에 비해 프리엣지를 충분히 감싸면서 발랐을 때의 프리엣지를 보호해주는 젤의 면적은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프리엣지를 보호해주는 젤의 면적이 차이가 나게 되며 프리엣지가 두꺼워지는 만큼 젤의 유지력은 상승하게 됩니다. 젤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마모되고 손상될 수 있는데 손톱 끝을 사용하면 할수록 프리엣지의 젤은 마모되고 마모가 계속되어지면 프리엣지에는 젤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고 방어진을 잃은 그때부터는 베이스가 버텨주는 상황이 된다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젤을 두껍게 올려봐야 프리엣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유지력 상승 효과는 보기 어렵습니다. 프리엣지의 젤이 이렇게 돼야 오버레이로 인한 유지력이 상승하게 돼요. 프리엣지를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는 젤을 아래로 충분히 끌어와야 하는데 손톱이 끝나는 부분까지 젤을 도달시켜줍니다. 없던 젤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젤을 끌어온 만큼 젤을 뺏긴 다른 부분은 당연히 두께가 낮아지게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이 손톱 끝까지 끌어온 젤을 다시 끌어다가 프리엣지를 감싸주는 거예요. 젤을 도톰하게 올려줄 때는 바른다는 개념이 아닌 젤을 살살 달래서 이동시킨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클리어 젤은 총 2번 작업해 줄 건데 처음 작업은 손톱 끝과 프리엣지를 중점으로 작업해 주시고 아까도 설명드렸듯 손톱을 기울이고 작업해 주셔야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클리어 젤을 바르고 레벨링이 어느 정도 됐다면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5초 정도 램프에 각큐어링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손톱 끝, 프리엣지에 중점을 두며 모든 손가락에 클리어 젤 1차 작업을 끝내고 이제 하이포인트를 살려주는 2차 클리어 젤 작업해줄 건데 우리가 손톱의 쉐입을 잡을 때 하이포인트를 터치하지 않아야 손톱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손톱의 가장 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포인트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본래 손톱에서 하이포인트라 지칭되는 부분은 손톱에서 가장 솟아있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몸에도 곡선이 있듯 손톱에도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살려줘야 더 예쁜 네일 아트가 가능하고 두 번째 클리어 젤 작업에서는 하이포인트를 더욱 강조하여 곡선을 살려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클리어 젤을 작업했던 양만큼 다시 떠줄게요. 손톱의 크기는 다 다르므로 각자 양을 조절해 주시는데 흘러 넘치거나 컨트롤하기 너무 어렵다면 양을 좀 줄여주시고 덮어주는 느낌이 아닌 얇게 발린다는 느낌이 든다면 양을 좀 늘려주세요. 젤을 손톱의 정중앙에 놓고 중앙부터 손톱 끝까지 젤을 놔주세요. 사이드를 채워준 뒤 큐티클 라인 따주고 프리엣지를 감싸줍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젤은 긁어서 하이포인트에 다시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손톱을 뒤집어서 중력을 이용하여 젤을 하이포인트에 모아줍니다. 손톱을 뒤집으면 중력에 의해 젤이 곡선을 타고 흘러서 하이포인트 부분에 몰리게 되는데 이때 손톱의 기울기에 따라 하이포인트가 아닌 다른 한쪽으로 젤이 몰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젤이 모이는 부분에 주의해 주시고 하이포인트에 제대로 젤이 몰렸다면 손톱을 다시 뒤집어서 중력에 의해 젤이 퍼지도록 3에서 5초 정도 후에 10초 각큐어링하여 형태를 고정해 줍니다. 두 번째 클리어 젤 작업은 하이포인트를 신경 쓰며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클리어 젤을 2번으로 나눠서 작업하는 이유는 2번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작업할 때 이 중력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프리엣지에 감싸뒀던 젤까지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유지력 상승 효과를 볼 수 없어져요.
그래서 1차 때는 프리 엣지를 강화해주고 2차 때는 곡선을 살려 두께감과 유지력 상승, 곡선을 통한 더욱 예쁜 네일아트가 되도록 1차, 2차 작업을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한 손가락씩 작업하여 5손가락 모두 작업이 끝났다면 탑젤을 바르고 100초 큐어링 합니다. 나머지 손도 동일한 작업하여 완성해 주시고 사용하고 남은 젤은 우드 스틱으로 모아주세요. 이 남은 젤은 통젤 공병 구매하셔서 보관하셔도 되는데 햇빛이 통하지 않고 깨끗하다면 어떤 것에 보관하셔도 상관없어요. 집에 청심환이나 침향단, 공진단을 먹고 버려지는 통이 있다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해 주시고 팔레트의 젤을 우드 스틱으로 떠서 담아준 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했던 브러쉬를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세척 후에는 묽은 제형의 베이스 젤이나 탑젤로 코팅해줘서 보관해주세요. 젤을 도톰하게 올려주는 오버레이 작업 해주었는데요. 자연 네일의 굴곡을 덮어주기 위해서 꾸덕한 베이스로 바르는 것도 오버레이이고 늘 바르던 대로 평범하게 클리어 젤 바르는 것도 오버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식을 덮어주기 위해 더욱 두껍게 올려주는 것도 오버레이예요. 베이스 젤, 클리어 젤, 탑젤 등 젤의 종류를 떠나서 평소보다 도톰하게 올려지는 것 자체를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스 파우더는 오버레이가 두꺼워야 제대로 된 광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버레이 두껍게 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얼음 네일이 완성되었는데 광채가 카메라에 담기질 않아서 영상의 색상을 조절하여 최대한 실물 느낌 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를 섞어 펄감이 가득하게 연출해주거나 파우더를 섞지 않고 투명하게 얼음 네일을 연출해줄 수도 있으며 아이스 파우더는 빛에 따라서 반사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젤 네일을 할수록 손톱이 얇아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